그리고 미염해 보면은 양극에서 산화가 될 때는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들도 산화가 되죠. 근데 음극에서 환원되는 것은 누구만 환원됩니까? 구리만 환원되죠. 그러므로 양극에서 구리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은 음극에서 이 증가가 되는 구리의 질량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양극에서의 구리 질량 변화량보다는 음극에서의 구리 질량 변화량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리가 90개만큼의 산화되어서 구리 이가 이온이 90개가 생성됐어요. 그리고 여기 구리가 실제로 생성되는 것은 100개가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0개의 구리 이가이온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 황산구리 수용액에 있는 구리 이온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 전해질 수용액에서는요, 구리 이가이온이 포화 상태로 고농도로 용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용해가 되어 있어야 여기 구리 이가이온이 환원되기 전에 다른 금속들이 환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농도로 구리 이가이온이 용해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포화 황산구리 수용액이고, 이렇게 해서 양극에서 산화가 되는 구리의 몰수보다는 음극에서의 환원되는 구리의 몰수가 크고, 그것은 원래 이 전해질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용해되어 있던 구리 이가이온이 같이 환원되면서 나타나겠죠. 전기분해를 계속시키면은요, 전해질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가이온 농도가 가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업에 보면은 구리의 이 원활한 환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구리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고농도로 구리 이가이온이 용해되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2쪽 아래쪽부터 263쪽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전해질 수용액을 한꺼번에 전기 분해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지금 전원 장치입니다. 또는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예요. 전원 장치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이 전기 분해조가 마이너스. 전원 장치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조가 플러스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기분해조 마이너스. 전기분해조는요, 마이너스가 음극입니다. 플러스가 양극이에요. 마이너스가 음극, 플러스가 양극이고, 항상 갈반이 전지든 전해 전지든 간에 양산입니다.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가 아니라 3개로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전기분해조에서 전원 장치, 마이너스 단자 연결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 연결되면 플러스, 플러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플러스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이 전기분해조는 플러스가 상대방 다른 쪽 전기분해조의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은 전기분해조에서 한 개의 쌍을 이루는 전극, 그리고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연결돼요. 이것들이 모두 전기분해조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전기분해조에서는 음극, 플러스는 양극, 마이너스 극이 음극인데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요, 구리 이가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수용액이고, 그리고 이 금속판들이 다 구리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산화가 되면은 구리 금속이 산화가 돼서 구리 이가이온이 될 테고, 또 환원이 되면은 구리 이가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기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이 음극에서는 구리의 질량이 갈수록 증가돼요. 음극에 이 전극 자체 질량이 증가되고, 양극에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구리의 질량이 갈수록 감소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분해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봤는데,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6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5도씨에서 1.0몰 농도의 황산아연 그리고 황산니켈이 혼합 수용액 상태로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백금 전극을 넣으세요. 백금 전극은 일반적으로 비활성 전극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전류 공급 장치, 다른 말로 하면 전압 공급 장치, 전원 장치 또는 외부 전지라고 하죠. 자, 이것이 전기 분해를 시킵니다. 전기 분해를 시키고, 전기 분해를 시키는데 이 외부의 전류 공급 장치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여기가 전기 분해조인데, 전기
분해조인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되면 이것이 음극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이것이 양극에 해당이 되겠죠. 양산.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 반응에서 누가 산화가 되고 환원 반응에서 누가 환원되느냐. 여러분들 전기 분해에서는요. 전지가 홍길동이 역할을 하죠. 일렉트론 리치한 것에서 전자 내놔. 음이온을 일반적으로 산화시켜요. 누구를 환원시킵니까?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환원, 양이온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니켈 이가이온이 있어요. 아연 이가이온이 있어요. 또 누구도 환원될 수 있다고요? 수용액 중에서는 물도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화 반응하는 것을 봤더니 보통 음이온이 산화가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황산이온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래서 물은 산화가 되는데도 경쟁을 할 수 있고 환원이 되는데도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표의 내용을 보면은 표준 산화전이가 표준 환원전이를 봤는데 표준 환원전이가 니켈이 이가이온과 아연이 이가이온과 H2 중에도 누가 제일 큽니까? 예, 니켈 이가이온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25 볼테이지, 아연이 이가이온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76. 물이 환원이 되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83 볼테이지. 표준 환원전이가 누가 양수적으로 제일 크냐면은 니켈 이가이온이 제일 커요. 따라서 니켈이 첫 번째로 환원이 되어서 니켈 금속으로 생성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산화전이를 보니까 표의 내용에서 제일 밑에 두 줄의 물질이에요. 제일 밑에 두 줄의 물질이고 그곳에 역반응이죠. 역반응이에요. 역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건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물이 산화가 되어서 O2 기체가 발생됩니다. 황산이온이 산화가 되어서 TO 황산이온이 생성되는데 이때 물이 환원, O2 기체로부터 H 플러스 상태에서 환원될 때 플러스 1.23이면 이것이 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정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입니까? 역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환원 전위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에 표준 산화 전위로 하면은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1.23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산이온이 산화가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 반응, 환원 반응의 역반응이 있죠. 그래서 표준 산화 전위값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01볼트가 됩니다. 표준 산화 전위값이 누가 더 양수 쪽으로 큽니까? 예, 바로 위에 게 양수 쪽으로 더 크죠. 여기서는 과하지나 0볼트에서 0.5볼트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물의 이 표준 산화 전위가 훨씬 양수 쪽으로 크고 따라서 물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다시 적어보면은 이 H2가 산화가 될 때 O2 기체 더하기 4H 플러스 AQS 더하기 4 일렉트론 이런 식으로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산화 반응에서 O2 기체가 생성되고 이때 H 플러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보기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기억, 환원 전극에서는요. 니켈 금속이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이온이 니켈 금속으로 되는 표준 환원전이가 양쪽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표준 환원전이가 양쪽으로 큰 것들이 이 전기 분해에서 먼저 환원된다고 했죠. 기억의 설명 오랄, 미연, 산화 전극에서는 황산이온의 전기 분해가 아니라 물의 전기 분해에 의해서 O2 기체가 발생이 되죠. 니언의 설명도 옳습니다. 디귿, 0.10 페르데이에 해당하는 전하를 가했을 때 석출되는 금속의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니켈 2가이온은 전자 2몰을 받을 때 니켈 금속이 1몰이 생성되죠. 그러니까 전자가 2몰이다. 이것은 2페르데이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니켈이 1몰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일에 0.2페르데이다라고 하면은 전자 몇 몰에 해당됩니까? 0.2몰이죠. 그랬을 때 니켈이 0.1몰만큼이 생성되고 여기서는 0.1페르데이라고 했죠. 0.1페르데이라고 하면은 전자 0.1몰에 해당이 되고 니켈은 0.05몰만큼 환원 반응이 나는 음극 전극에서 석출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몰인데
여기서는 0.1몰이라고 잘못 나와 있죠. D것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설명이 옳기 때문에 263조에서 시작이 되는 이 예제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으로 264쪽에 섹션 9에 보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 분해를 하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정벌해 보겠습니다. 전기 분해를 할 때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는 물질의 양은요, 항상 인가하는 전하량에 비례해서 생성이 되거나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패러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1패러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1몰의 전하량이라고 이미 우리가 전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앞에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 한 개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1몰이라고 하면은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래서 개가 서로 소개되면은 전자 1몰당의 전하량은 다 곱해지니까 약 96,500 쿨롱이 나더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96,486 쿨롱인데 우리는 그냥 전자 1몰의 전하량을 96,500 쿨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1패러데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패러데이 1법칙은요. 동일한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하는 전하량에 비례해서 항상 그것이 전기 분해됨으로써 소멸되거나 생성이 되고 그때 인가한 전하량하고 전류의 세기와 시간의 상관계가 Q equal IT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 단위를 써요. 그리고 이때 시간 단위는 초 단위를 쓰죠. 그래서 항상 Q equal IT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파트를 물리 파트든 화학 파트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V equal IR이라고 하는 공식. 이걸 우리가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죠.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그리고 Q equal IT라고 하는 공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의 세기 그리고 시간 초 단위로 해서 곱하게 되면 전하량 쿨롱 단위가 나오더라. 저 두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고 고등학교 공통과학 그리고 대학교 일반학 과정에서도 똑같은 차원,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배우는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패러데이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물질들을 비교해서 전기 분해할 때는 누가 더 많이 전기 분해돼서 소멸되거나 생성되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똑같은 전하량 1패러데이, 2패러데이만큼이 인가가 되더라도 원래 이 물질의 원자량 자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환원 반응에서 생성되든지 산화 반응에서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그 물질의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비례해서 나타날 거다. 소듐 이온과 포타슘 이온을 비교해 볼까요? 이것들은 모두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죠. 자, Na 플러스가 전자 1몰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Na 고체가 몇 몰 생성될 수 있을까요? 1몰이 생성되죠. 포타슘 이온도 전자 1몰을 받으면은 K 고체가 1몰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 1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패러데이에 해당이 되는 전하량이죠. 96,500 쿨롱만큼의 인가가 될 때 Na 플러스로부터 Na 고체 1몰이 생성되고 K 플러스로부터 K 고체 1몰이 생성되는데 원래 이것의 1몰당의 몰 질량이 23.0이에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39.1이죠. 그래서 이 원자량 또는 몰 질량에 정비례해서 이 소듐보다 포타슘이 더 많은 질량만큼 생성되더라. 물론 몰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질량으로 따지면은 누가 더 많이 생성되더라? 예, 원자량이 원래 큰 금속이 더 많이 생성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산화수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어떤 것은요, 플러스 1가가 전자를 받으면은 0가가 되는데 또 어떤 것은 플러스 3가가 전자를 받아서 자기가 0가가 되겠죠. 그래서 은 이온이 전자 1몰을 받았을 때 은이 생성되는 거. 그리고 금 이온은 원래 플러스 3가 상태인데 전자를 몇 몰 받아야 됩니까? 3몰을 받아야 금 1몰이 생성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3패러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패러데이, 즉 96,500 쿨롱 곱하기 3이죠. 전자가 3몰만큼 들어오는 것이 3패러데이거든요. 그때 1몰당 1몰이 생성되니까 은은 몇 몰 생성됩니까? 3몰이 생성이 되겠죠. 3패러데이가 인가가 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생성되는 금 간의 3대1의 비가 생성되기 때문에 금이 몇 몰 생성됩니까? 1몰이 생성되겠죠. 원래 은보다는요, 금의 원자량이 더 커요. 은보다는 금의 원자량이 더 커요. 게다가 은보다 금이 거의 원자량이 2배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일가에서 이렇게 금속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면은 금이 거의 은보다 3배만큼 많이 생성될 텐데. 근데 원자량은 금이 3배가 커지면 실제 몰 수는 누가 더 많아요? 은이 3배, 예, 3배만큼 많이 생성되죠. 그래서 은은 3 곱하기 약 108g만큼 생성되고, 금은 얼마만큼? 약 197g만큼 생성되니까 결국 생성되는 질량은 누가 더 많아졌습니까? 은이 더 많아졌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요, 산화가 되거나 환원이 될 때 전기분해에서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는 물질은 그것의 원자량에 정비례하고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산화수에 반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화학 파트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핵화학 파트에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